네, 집중 분석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보다 깊은 시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이분이시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연구소 오시기 전에 SK 하이닉스도 계셨잖아요.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죠. 얼마나 계셨어요?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주로 예. D램 쪽을 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딱 좋습니다.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는 신뢰가 있는데요. 요즘 반도체 시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작년까지 처참하다시피 반도체가 망가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지금 사실은 일단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염병 사태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예. 시장 자체 펀더멘탈은 제가 최근까지도 지표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생산량들이 지난해 연말, 그다음에 올 초까지도 굉장히 꾸준히 상승세를 하고 있어서 지금 생산 쪽의 지표도 굉장히 좋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비수기로 들어서면서 1월 달에 재고가 조금 높아진 건 있지만 작년에 가장 재고가 높았던 수준까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또한 수출 같은 경우도 보통 정부에서는 금액으로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 수량으로 수출을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D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모두 1월, 2월까지 봤을 때 수량 증가율이 약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수요 쪽도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장 자체 펀더멘탈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2월, 3월 오면서 생각지 않았던 변수가 하나 발생을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영향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 우리가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아직 사실 아무도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아직은 좀 확산 초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하나의 변수로 다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분위기나 여러 가지 변수를 떼놓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긴 힘들다,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언택트 소비라고 해서 결국엔 인터넷 쓰는 거니까 인터넷 사용량이 많아지면 반도체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거고요. 재택근무나 지금 대학교도 온라인 강의로 다 돌리고 있다고 해서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근에 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도 해보긴 했었는데 저희들이 반도체 수요가 크게 저희들이 매니팩처링 섹터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고요.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PC 종류들, 그다음에 이제 B2B로 들어가는 기업 서버 같은 쪽이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기업 서버들은 금융권도 있겠지만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라든지 주로 IT 기업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 중에서도 이제 매니팩처링보다는 이제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정 부분 사실은 그런 업체들이 지금 수혜를 누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기업 자체들을 보면은 오히려 좀 호황에 준할 정도의 많은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반도체 수요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추가적인 서버 투자가 있을 때만 비로소 반도체 수요로서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들이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저희들 강의 콘텐츠 플랫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호황인데 문제는 그 비용들이 영세업체나 중소학교들이 감당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거는 해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든지 아주 초장기 될 거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 IT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수요가 넘치긴 하지만 투자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또 다른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결국 IT 센터 같은 것들이 어떤 지금 미국에도 설치가 될 것이고 중국이라든가 유럽의 각국에 설치가 될 텐데, 문제는 미국 본토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것들이 기존의 시설마저도 지금 셧다운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장비와 어떤 공사를 통해 가지고 시설을 갖춘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세웠던 계획마저도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서 심리적으로 최종 수요자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중간에 가서 비즈니스로 하는 것들 반도체 수요가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업황에서 그거 하나 좀 기대했었는데 그것도 불확실하다고 하시니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기업 서버가 하나 있는 거 2개를 늘려야 되는데 중국에 지금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도로라든가 마든가 보통 도시 자체가 봉쇄되는 상황. 미국도 지금 모든 도시가 봉쇄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기업 서버를 새롭게 신설해서 하면 많은 인력들이 오고 가야 되고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건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지금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결국엔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주시는 건데 언제가 재개될까가 관건이겠네요. 지금 중국도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고 미국은 피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미국을 아직 피크에 못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고 왜냐하면 확진자 예. 증가 수가 아직까지 증가세에 있어서 그게 급격히 감소, 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를 해야 저희들이 예. 피크를 지났다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아직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자체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단 말이죠. 예, 외국인들 들어오지 말아라 이 이야기. 그 얘기는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예.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던 삼성 하이닉스 역사도 노멀한 상황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모든 활동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완전 종식되는 것들이 단기간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결국엔 상반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반기를 넘어가면 하반기에 아무리 상반기에 이연된 수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연간 실적에 조금 저희들이 약간 하락하는 어떤 하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꾸 이제 어두운 말씀 주시니까 저는 좋은 쪽으로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 마이크론 실적 보면 이번에 코로나 타격 때문에 정말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최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는데 라는 관점 이야기가 좀 들리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뭐 코로나도 불확실성인 거지 그게 사실은 실제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뭐 발현이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하. 이제 저는 사실은 그런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그것들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면 뭐 피해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는 엊그제 발표한 실적들이 2020년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인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 반영 안 본격적인 됐다, 코로나의 이 영향이 말씀이시죠.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 영향에 배제한 상태에서 보면은 어차피 저희들 가격 하락을 거의 멈췄다는 상황을 보면은 작년 4분기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전년 1분기보다는 굉장히 나쁜 성적표를 보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예. 예상했던 대로 4분기보다 조금 좋아졌지만 지난해 같은 분기로 비교하면 매출이 18%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74% 감소한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인 것 같고요. 어떤 그런 면에서 볼 때 삼성 하이닉스 1분기 실적도 제가 볼 때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년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그때 워낙 슈퍼사이클 호황이었기 때문에 호황이라기보다는 가격 하락이 진행되고 있긴 했었지만 아직 초입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 형성돼 그렇죠. 있었어요. 비교하기가 사실 어렵죠. 어려운 가격 자체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더 좋아질 건데 가격 효과로 인한 단순한 실적 저하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 자체의 뭐 체력 문제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예. 이건 사실은 뭐 좋을 때도 어떻게 보면 가격 효과 때문에 또 굉장히 좋았던 기간이 2년 있었다시피 예. 그런 것들 연장선에서 또한 반대쪽 방향으로의 어떤 한 번은 겪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통 정도라고. 1분기만 지나면 제가 볼 때는 2분기부터는 가격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작년 2분기 가격하고 비교해도 거의 크게 하락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참 수요와 공급에 의한 제대로 펀더멘탈에 의한 실적들이 이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건 또 호재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세요. 요즘 많이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슈가 이건데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인 EUV를 적용해서 D램 양산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EUV는 뭐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호재가 될 만한 의미 있는 이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일단 생각은 하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EUV라는 거는 반도체에서 어떤 설계에서 이제 패턴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는 단계에 해당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장비, 현재까지 개발된 것 중에 가장 최첨단 장비가 EUV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가장 세밀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장비이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아직까지는 몇 대 보급되지 않은 장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 양산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파운더리 업체인 TSMC 두 개사 정도인 거고요. 그 이전까지 TSMC나 삼성전자도 D램은 아니고 파운더리가 주로 아마 비메모리 회로 쪽에서 일부 제품에 그것을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 보면 D램으로서는 삼성전자가 최초로서 EUV 장비를 도입한 것이 되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마도 D램에 EUV를 적용한 것들이 일부 스텝, 몇 개 스텝에 아마 그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공정 중에서 가장 회로 선폭이 좁은 곳에만 아직까지는 EUV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저희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전체 공정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먼저 D램에서 경쟁사보다 EUV를 도입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 세대의 D램에 더 미세한 공정으로 갔을 때 훨씬 단축된 시간으로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라는 미리 먼저 학습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은 안 나날지 모르겠지만 약 6개월, 1년 후쯤 되면 경쟁사보다 분명히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드디어 호재가 나왔는데 네. 이것도 시간차를 두고 효과는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자 관점에서 지금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그런 들어보셨죠? 표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표현이고요. 지금 동학 삼전 운동이라고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이 매수가 거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혹시 이번 기회에 투자하신 분들은 빛을 보고 그러니까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까라는 관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사실은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근 한 2거래, 3원 거래 정도 굉장히 폭등했던 날이 있어서 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했던 분들은 분명히 짧은 시간에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수익,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을 따라서 뒤늦게 들어갔던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평단가가 지금 가격대 부근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도 평단가로는 들어요. 지금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5만 예. 1,000원대 정도인데 지금 4만 7천 원 정도라서 예.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분명히 그중에 상당 부분은 또 수익을 얻은 분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이 거의 바닥일 거냐라는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바닥이란 확신만 있으면 뭐 작은 출렁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여유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아직까지는 시나리오만 나오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아웃풋으로 나온 것들은 아직은 시기적으로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4월, 5월, 6월 가면서 각국의 생산 지표라든지 이런 수치들로 나올 거거든요. PMI라든지. 그때 그때를 보면서 정말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지가 저희가 추산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그 영향이 얼마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바닥에 대해서는 물론 바닥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성급하게 그 판단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저라면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 투자를 망설이는 분이라면 조금 더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신데 혹시 조금 물려 계신 분들 끌고 가야 된다는 그건 저는 이제 약간 두 부류로 나눠 생각할 것 같아요. 보면 우리 투자자들도 보면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급하게 어떤 자금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융자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년 이상 장기 투자자라면 저는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삼성전자의 원래 갖춰야 될 실적에 비하면 지금의 주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 맞을 것 같고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와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적정 주가는 얼마라고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좀 말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PER 가지고 보통 미국 기업들과 비교를 하는데 나스닥과 한국은 PER 자체 레벨을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한국은 항상 낮습니다. 코리아 미국보다는. 디스카운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 낮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건 맞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가 뭐 굉장히 과도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어떤 투자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자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빨리 그 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 분이라면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밤을 몇 번 더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긴 합니다. 예, 일단은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신규 투자는 고민을 하자라는 말씀까지 맞습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 경제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